네, 안녕하세요. 9월 6일, 2023년도 9월 6일에 실시된 24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지구과학 1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에 대한 문제. 이것은 반감기에 대한 설명이 맞죠? 그래서 학생 A는 맞고, 지금 1대 3도 지금 맞는 설명이죠. 근데 지금 반감기가 세 번이 아니라 2번 지났죠. 그래서 반감기의 값에 3이 아니라 2를 곱해야 하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1번은. 2번. 가가 초거성, 나가 거성, 다가 주계열성, 라가 초거성이죠. 평균 광도는 가, 초거성인 라, 백색 외성보다 작다. 틀렸죠. 평균 표면 온도는 나, 거성인 라, 백색 외성보다 낮다. 맞죠? 지금 분광형을 보고 이걸로 표면 온도를 알아내셔야 되죠. 표면 온도는 O형별로 갈수록 커지죠. 평균 밀도는 라가 가장 크다. 맞습니다. 라가 백색 외성이죠. 그래서 5번입니다. 한번 이제 해수의 밀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일단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보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겨울이 춥고 여름이 따뜻해요. 그래서 수온도 그거에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B가 수온이고 A가 염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 7월, 8월 여름철에 이제 수온이 가장 이제 높은 지점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보면은 표층해수의 밀도는 당연히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도 커지게 되죠. 그래서 4월을 보면, 표층 해수의 4월을 보면 표층 해수의 밀도죠. 밀도를 보면은 4월 체크를 해보면, 10월 체크를 해보면은 4월에 염분도 높고 수온도 낮습니다. 10월은 4월보다는 수온이 높고 염분이 낮아요. 그래서 4월이 더 큰 게 맞아야겠죠. 자, 니은은 이것은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한 깊이를 묻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혼합층이 언제 더 두껍냐 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수온 약층이 시작하는 시작 1월 보면은 1월에는 이렇게 깊어요. 그리고 7월에 보면은 이렇게 얕습니다. 그래서 1월이 7월보다 혼합층이 두껍고, 따라서 수온 약층은 더 깊이 있는 지점에서, 깊은 지점에서 나타난다. 이인도 맞는 말. 표층과 깊이 50m의 해수의 수온차 한번 그려볼까요? 자, 50m의 해수의 수온차는 2월이면은 여기가 되겠고요. 8월이면은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2월을 보시면 이미 혼합층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50m의 해수와 표층과의 수온 차이는 2월 달에는 얼마 나지 않는 거예요. 8월은 수온 약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2월이 8월보다 크다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으로. 심층 수온 안에 이제 체크를 해야겠죠. 밑에 보시면 각각 얼음물과 뜨거운 물이에요. 자, 심층 순환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밀도 차에 나타나는데, 온도를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온 변화에 해당하는 이제 밀도의 차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A는
얼음물을 담아서 이제 여기서 차가워진 물이 침강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탐구 실험 과정이죠. 그래서 고위도에 해당한다. 맞고요. A는 니은, 이제 B는 디귿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침강한 해수가 이렇게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의 구멍을 통해 A의 소금물은 B 쪽으로 이동한다가 맞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정답. 그래서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이제 외부 은하의 이제 형태를 나타낸 건데, 얘가 이제 죄송합니다. 얘가 이제 정상 타원 은하고 정상 나선 은하고, 얘가 이제 타원 은하가 되겠죠. 별의 평균 나이는 가가 나보다 많다. 땡이죠. 주기율성의 평균 질량은 가가 새로 생기는 별들, 여기 나선팔에서 많이 생기죠. 크죠. 나에서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분광의 A0인 별보다 높다. 이 A0인 별들은 젊은 별, 무거운 별들이에요. 그런데 이 타원 은하에 있는 애들은 이제 나이 많은 별들, 질량도 작은 별들이 이제 주로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으로 넘어가서, 지금 해령과 섭입대 중 하나예요. 여러분, 해령은 마그마가 이게 화산 폭발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섭입대는 쭉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물 포함한 멘틀이 이제 녹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깊이가 깊지 않아도 온도가 확 이렇게 증가하는 니은이 이제 해령 지역이 되어야 하고요. 기역이 섭입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얘가 이제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이고요. 얘는 물을 포함한 멘틀의 이제 용융 곡선이 되겠지요. 그래서 기역에서는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이 용융돼서 마그마가 생성되죠. 섭입대에서는. 니은에서는 주로 유문암질이 아니라 현모암질이죠. 땡. 디귿은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 자, 보도록 할까요? 기역은 여기서 이제 온도가 용융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니은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여기 이 지점보다 온도가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디귿도 맞다. 그래서 답은 3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7번. 지금 풍속이 이쪽이 세죠.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이 위험, 오른쪽보다는 이제 동쪽이 위험 반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안전 반원에 위치한다. 해수면 부근에서 공기의 연직 운동은 B는 지금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에서는 매우 약한 하강 기류가 생성이 되어 있지만, C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한 바람과 상승 기류가 존재하죠. 얘는 뭐 당연히 틀린 보기. 디귿. 지상 1기도에서 등압선의 평균 간격은, 여러분, 얘가 풍속이죠. 얘가 좁을수록 풍속이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태풍의 이 동심원으로 형성된 등압선을 보면은 태풍의 눈 중심 부근으로 가까워질수록 등압선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태풍의 눈으로 가까이 갈수록 풍속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태풍의 눈에서 가장 강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 태풍의 이제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태풍의 눈에 가까운 CD가 좁다. 그래서 5번. 8번. 여러분들 이 8번을 좀 눈여겨서 봐주시고, 이 적외 영상 있죠. 이거 공부 좀 잘 해 놔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저게 영상이 조금 잘 나오는 것 같고,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지구과학적에서 굉장히 저게 영상을 이제 판별하는 게 실생활적으로 좋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에 이 저게 영상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두세요. 저게 영상 간단하게 짚으면, 이제 저게 영상은 이제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낮을수록,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낮을수록 밝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뭐 저게 영상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이제 빨갛게 이제 좀 선명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조금 쉽게 생각하면 반전을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원래 이렇게 구름이 희게 잘 나타나면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저게 영상에서의 이 저게 복사 에너지가 적을수록 밝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감소하죠. 온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상층부에 형성된 구름일수록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저거의 복사 에너지 양이 낮아요. 그래서 그 낮은 부분이 밝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저게 영상을 보고, 밝은 부분에 높은 부위까지 구름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 눈을 폭설이 내렸다고 하면은 이건 반드시 정란운이죠. 하층부터 상층 높이까지 두껍게 형성된 구름에서 눈이 쏟아져 내리니까 폭설이 생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 지상에서 바람의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입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이렇게, 뭐 이제 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오른쪽 약 대략 45도 정도로 이제 틀어지는 방향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 방향으로 이제 바람이 불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점 A에서는 남풍 계열이 아니라 이제 뭐 따지자면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는 동안 여기에서 폭설이 생긴 이유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을 하면서 서해 쪽으로 이렇게 북서풍의 형태로 오겠죠. 그러면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다는 굉장히 비열이 높아요. 그래서 쉽게 차가워지거나 쉽게 가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이니까 바다가 온난하다. 물론 춥겠지만 비교를 해서 대륙보다는 온난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단이 확장하면서 서해 쪽으로, 황해 쪽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하층 기온이 높아지고 불안정한 공기가 이제 강한 상승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두꺼운 구름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높아진다 맞고요. 그럼 최상부에서 방출하는 적외 복사 에너지 양은 영역 기역이 더 하얗죠. 밝다, 더 밝아요. 그러면은 더 에너지가 작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역이 더 밝으니까 더 많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니은보다 적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 9번. 온대 저기압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죠. 자, 여러분들 온대 저기압 배운 친구들이면 반드시 이거를 보지 않고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저기압이 있고 이렇게 한랭전선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온난전선이 위치하고 있고 방향은 서에서 동방향으로 편서풍을 타고 이 온대저기압이 이동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전선은 여기에서 온난역이죠. 온난, 그리고 이쪽이 차가운 지역,
뭐 온난하다고 하면 한랭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한랭, 뭐 한랭. 왜냐면 지금 이쪽에서는 고위도에서 이제 차가운 이제 공기 덩어리가 내려오고요. 이쪽은 저위도에서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대치되는 것이 전선이에요.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이 전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이 전선을 경계로 기온이 급변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전선의 북측은 차가운 공기들이 밀집해 있고 전선의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을 경계로 해서 기온이 급변이 되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등온선이 밀집되어 있는 요게 전선입니다. 이게 전선이고요. 요게 전선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방위를 보면 동서남북 똑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온대 저기압의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랭전선, 이게 온난 전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A, B, C의 포인트를 찍어 보면은 여기가 이제 C가 되어야겠지요. C 그리고 A 그리고 여기가 B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줄 아시면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기억, 나에서 전선은 기억에 나타난다. 나에서 기억이 어딨죠? 기억이 여기 있네요. 여기 전선 없죠. 니은에 나타나야 되죠. 땡. 니은, 기압은 지점 A가 지점 B보다 낮다. 자, 여러분, 저기압의 중심에 A가 가깝습니까? B가 가깝습니까? A가 더 가깝죠. 그러니까 A가 더 낮아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지점 B는 지점 C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자, 지점 B는 여기 있죠. C가 더 서쪽에 위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점 B는 지점 C보다 서쪽에 위치한다가 틀린 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답은 2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지구가 약 46억 년 뭐 정도부터 이제 지구 나이를 계산하는데 여기에서는 40억 년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나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질시대가 시생대, 원생대, 현생 누대, 여기 누대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현생 누대에서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생대, 원생대까지는 다 선캄브리아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를 나누는 경계가 약 5억 4천만 년 정도 되죠. 그 전이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시생대와 원생대를 나누는 이 기준이 25억 년 전이에요. 25억 년 전. 이거를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20억 년 정도 되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게 원생누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50%를 차지하는 이게 원생대가 되어야 되고요. 얘가 시생대가 되어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되겠죠.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원생대 때 다세포 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뭐 에디아카라 동물군 배우시면서 이제 최초의 다세포 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이 원생대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념 지식들을 알고 계시면 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 출현한 시기는 B가 아니라 A가 되어야 되는 거죠. 최초의 척추 동물은 어류죠. 어류고 고생되고요. 그 중에서도 오르도비스기입니다. 그때 생겨났죠. 그래서 C 고생대가 맞아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 시기는 신생대죠. 그래서 2다. 답은 4번. 우주의 구성 요소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게 암흑, 에너지, 그리고 암흑, 물질, 그리고 얘가 색깔을 다르게 해서 얘가 보통 물질이죠.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이게 팽창할수록 파장도 같이 증가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람다는 우주 팽창하는 그 거리에 따라서 이제 같이 비례를 하죠. 그래서 T 시기가 현재보다 당연히 짧아야 하죠. T 시기부터 이제 현재까지의 비율을 따져보면 A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죠. B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결과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ABC 중 항성 질량,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보통 물질이죠. 그래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C이다. 이것도 맞는 보기. 그래서 5번.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A는 10점이죠. B는 이제 섭입대 중에 일부 지역입니다. 보도록 합시다. 지역 A에서는 이건 뭐 당연한 말, 항상 외핵과 멘틀이냐 아니면 뭐 내핵이냐, 뭐 멘틀과 뭐 지각의 경계냐 이런 게 헷갈리지만 항상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역 B는 섭입대인데 멘틀 대류의 하강류가 존재하지요. 디귿 암석권의 평균 두께. 자, 지금 보면 얘는 태평양판이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지금 B와 C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이미 대륙이 있죠. 이 남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얘는 남아메리카 판이고요. 얘는 태평양판과 남아메리카판 방금 남아메리카판 사이에 있는 얘 나즈카판이에요. 얘도 해양판입니다. 해양판이고 얘는 대륙판이죠. 그러면 당연히 해양보다 대륙이 판이 더 두껍죠. 그래서 지역 B가 지역 C보다 두꺼워야 합니다. 5번. 13번. 태양 질량의 1배와 4배 중, 그러면은 지금 시간을 보면 더 오래 주기열이 지속이 되는 B가 얘가 이제 1배짜리고요. 얘가 4배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태양 질량의 이 1배 정도 되는 애는 약 태양 질량 1.5 태양 질량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이 항성의 구성이 층이 핵이 있고 그리고 대류층이 있고요. 복사층이 있어요. 얘는 대류를 하는 커다란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층으로 그 둘레가 덮여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할 수 있죠. 이 중성자별은 약 이제 태양 질량보다 8배보다 더 큰 애들,
그러니까 땡이고요. 기역 시기에 이제 대류가 일어나는 평균 깊이는 A가 B보다 깊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맞죠. A는 지금 4배짜리 저 대류 핵 쪽으로 가야 이제 핵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평균 깊이가 이제 A가 더 깊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역 시기 주기열일 때 이 PP 반응이 더 우세한 것은 질량이 작을수록이죠. 그 기준이 약 1.5 태양 질량보다 약 1.5 태양 질량보다 이제 크면은 이제 CNO가 우세. 이거보다 작으면은 이제 PP가 우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A가 B보다 이제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PP가 우세한 게 아니라 A는 이제 CNO가 우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작아야 되죠. 14번. 이런 것도 뭐 킬러 문항 뭐 없애준다고 해서 계산이 그래도 깔끔하게 지구과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낫다. 기억은 400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이제 기준이 태양 질량이니까 이제 다른 뭐 단위환산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쉽게 할 수가 있죠. R 제곱 T의 사승이 얘가 지금 절대 등급이 10이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10등급 더 이제 작기 때문에 얘가 10의 4승배만큼 이제 더 밝아요. 밑에 것까지 해두면 얘는 태양에 비해서 5등급 더 크기 때문에 100배, 10의 제곱배 어두움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이제 괜찮겠네요. 그래서 R제곱 T의 4승을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10의 4승이 나와야 합니다. 그때 표면 온도가 0.5니까 반지름을 구하면 R은 T 제곱이 아니죠. T 제곱분의 10의 제곱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은 2분의 1 제곱분의 100 얘는 4분의 1분의 100이니까 400이 나오네요. 그래서 태양보다 400배 더 크다. 기억은 400. 동그라미. 자,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나 일단 표면 온도를 구해야겠지요. 나도 구해보면은 빨간색으로 나가보면 반지름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데 100배 더 어둡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R 나의 제곱 T 나의 4제곱 곱한 게 100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저기 계산을 해주면 100제곱분의 1 그리고 T의 4승이 되어야겠죠. 얘가 이제 100분의 1이니까요. 얘가 100분의 1이죠. 그래서 100분의 1의 제곱을 하니까 100제곱분의 1 곱하기 T의 4승이 10의 제곱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T를 구해야 되니까 T 제곱은 넘겨주면은 10분의 100이 되고, 얘가 이제 10이 되고, 그래서 T는 루트 10이다. 자, 그런데 지금 뭘 구하라고 했죠?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밑에다 써야겠네.
잠깐만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을 우리가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람다 맥스 다 이 관계가 요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반비례니까 나가 이제 저기에서는 분모로 내려오고.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람다 나는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람다 맥스 나가 람다 맥스 다의 이제 몇 배냐, 그러면 이것만 이제 해주면 되니까 t 나가 얼마였습니까? 아까 루트 10 나왔나요? t 나가 루트 10 분의 t 다는 루트 2죠. 얘는 루트 5분의 1이 나와요. 그런데 2분의 1보다 이제 뭐 기냐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2분의 1을 루트를 씌워줘 보면은 루트 4분의 1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보다 지금 루트 5분의 1이 더 짧아야 되죠. 그러니까 길다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땡.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절대 등급은 다. 지금 다를 계산해 보면은 R 얼마 나오냐 그러면은 R이 2고 2의 제곱 곱하기 T가 루트 2의 4승 하면은 4 곱하기 4네요. 1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6이 뭐냐면 태양보다 지금 16배가 더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등급은 큰 게 아니라 작아야겠죠. 다가. 그래서 얘도 땡. 답은 1번 기억. 15번 이제 얘는 엘니뇨 라니냐죠. 엘니뇨 라니냐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가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쪽 향하는 바람이 양인데 지금 가는 편차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동쪽, 원래 우리 무역풍은 동풍이죠. 동풍이란 말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바람이 무역풍인 거야. 동풍이니까. 그런데 동쪽으로 향하는 이 바람이 양이라고 했으니까 편차가 양일수록 무역풍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약화가 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해석을 해내야지 이거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일수록 무역풍이 약화가 된 거니까 지금 이게 A가 양이죠. B는 음이고 얘가 엘니뇨죠. B가 라니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를 먼저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보면은 지금 동태평양 쪽이 뭐 확연하게 지금 뭡니까? 수온이 낮아져 있어요. 서태평양 쪽은 높아져 있고. 그러면은 무역풍이 강해져서 해류가 급격하게 이제 강해지고 서태평양 쪽으로 이제 따뜻한 이제 표층에 이제 해수들이 이제 밀집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라니냐죠.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나는 B,
라니냐죠. 맞죠?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면 기압은 여러분들 동태평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엘니뇨 때는 어떻습니까? 저기압화되죠. 평소보다 비 많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라니냐 때는 고기압화되죠. 이때 가뭄 들잖아요. 고기압이 이제 기압이 강해지면서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A가 B보다 높은 게 아니라 A 엘니뇨 때 저기압화되니까 낮아야 되겠죠. 그리고 디귿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 표준 수온 편차랑 동태평양 표준 수온 편차 값은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다가 써볼까? 여기다 써보면 A가 엘니뇨죠. 이것도 여기다가 써봅시다. A가 엘니뇨예요. B가 라니냐입니다. 그러면 엘니뇨 때는 서태평양 수온의 편차가 음수가 되어야 되죠. 서쪽으로 들 가니까. 서쪽으로 가는 해류, 따뜻한 해수의 이 흐름이 약해지니까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되죠. 그거를 지금 쓴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에서 쓰라는 이 식대로, 여기에서 쓰라는 식대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빼래요. 뭘? 동태평양 수온의 편차는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의 수온의 이 수온이 올라가게 되니까 평소보다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라니냐 때 봅시다. 서태평양 수온의 편차가 라니냐 때는 강해지니까 양수가 되겠죠. 평소보다. 동태평양 수온의 편차는 반대로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음수에서 양수를 빼니까 얘는 음수고요. 얘는 양수에서 양수를 빼니까 얘는 양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대요. 근데 이거 틀렸네. 이거 틀려야 되죠. A는 음이고 B는 양이니까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6번. 여러분 16번 이게 좀 복잡하죠. 이게 복잡합니다. 지구 자전축 경사각과 세차 운동에 대한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이거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20률은 그러니까 무시를 하면 안 되고 무시를 하면 안 되고 20률의 변화는 변화를 무시한다죠. 큰일 나죠. 20률을 무시하면. 그리고 평소에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면 원래는 태양이 여기 있으면 원래 현재 값을 줬었거든요. 지구 공전이 이렇게 되면은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으면 여기가 원일점이고 근일점이죠. 그때 지구의 이 기울기의 방향을 줬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지구는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에요. 이거를 줬었어요. 그런데 이걸 안 줬어.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보통은 이게 현재 값이라고 해서 이걸 줬거든요. 근데 이걸 안 줬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도출을 해내거나 외우거나 아무튼 뭐 어떻게든 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 아까 거고, 경사각이 클수록 여름 기온은 높아지죠. 겨울 기온은 낮아집니다. 경사각이 작을수록 여름 기온은 낮아지고요. 겨울 기온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름 기온이 높아지고 겨울 기온이 낮아지고는 그냥 평상시 여름이나 평상시 겨울에 비한 거지, 겨울 기온이 높아지고 여름 기온이 낮아졌다고 해서 겨울의 기온이 여름보다 더 높아진다 이건 아니야. 그냥 이 말은 평상시 겨울에 비해, 그러니까 경사각이 이제 뭐 경사각이 작아지기 전에 겨울보다는 높아진다는 거지, 이게 여름보다 막 온다고 높아진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연교차가 커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는 연교차가 작아지게 돼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좀 크게 써야 되나? 크게 써볼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요거. 일단 여기다가 써보고 갑시다. 그리고 세차 운동. 지금 현재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에요. 그리고 반대가 되면, 이거 세차는 이거죠. 경사각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각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게 세차죠. 그래서 반대일 때는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때는 북반구가 여름 기온이 낮죠. 왜냐면 원일점, 가장 먼 지역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여름이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연일점에서 여름일 때가 아무튼 어디에 있는 다른 여름보다는 온도가, 기온이 제일 낮다는 걸 얘기를 해요. 반대로 겨울 기온은 가장 높겠죠. 이때는 북반구 여름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여름이니까, 태양에서. 그리고 겨울 기온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옵니까? 북반구에서입니다. 지금 북반구. 남반구는 반대예요. 지금 왜냐면 저기 우리나라에서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것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북반구에서 연교차가 작아지죠. 이때 커지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띄워놓고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우리나라의 겨울철 평균 기온이래요. 기억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기억 시기는 여기에요. 기억 시기에서 지금 자전축 경사 방향은 같아요.
자전축 경사 방향이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 뭐야, 현재인 원일점에서의 북반구의 여름 혹은 북반구의 겨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역 시기는 현재와 다른 게 지금 자전축의 경사각이 다르죠. 기역 시기 때 현재는 약 23.5도라고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이때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23도보다 낮아졌어요. 22점 얼마예요? 그럼 경사각이 낮아졌네? 작아졌네? 그러면 경사각이 작아지면 겨울의 기온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된다. 니은, 우리나라에서의 기온의 연교차는 니은 시기가 현재보다 크대요. 자, 이제 니은을 봅시다. 니은 시기는 이제 반대가 되었어요. 기온의 연교차 반대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근일점에서요 북반구에 이제 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가 공전을 하니까. 그러면은 연교차는 커집니다. 여기 지금 커진다고 돼 있죠. 여기 노란색 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니은 시기가 현재보다 이제 크냐? 뭐 연교차 커지죠. 그래서 맞다. 그리고 이제 자전축의 경사각도 커졌으니까 더더욱 높아져야 됩니다. 디귿.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기역 시기는 겨울이고요. 지금 기역 시기 근일점에 위치할 때니까 이게 저기 아니죠. 낮의 길이는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낮의 길이는 지금 경사각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경사각이 이제 높을수록 이제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기역 시기를 볼게요. 기역 시기를 보면은 경사각이 지금 여기에 기역은 위였고요. 니은 시기에는 경사각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낮의 길이는 경사각과 관련이 있죠. 경사각이 클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져요. 왜냐면 경사각이 크면은 낮에 고도가 높아져요. 고도가 높아지니까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근데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경사각이 작죠. 그래서 기역 시기가 길다라고 했는데 이건 작다라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아까 여기 뭐 겨울 여름 쓴 거는 지금 이제 오타입니다. 오타. 그래서 기역 니은이니까 3번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 요거 옛날에 이제 나오던 유형 한번 다시 나왔죠. 이거 여러분들 처음에는 유형을 보는 친구들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자, 지금 그리고 여기 지층 단면도도 그렇게 막 복잡한 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를 A, B, C, D라고 하고 단층을 F라고 하고 이제 습곡이 있고요. 여기 이제 관입된 게 있죠? X라고 합시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A, B, C, D, 그 다음에 습곡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 단층, 그 다음 관입에 들어왔죠. 이거 하는 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XY 선상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잠깐만 지우고, B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연령이 감소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습곡이 일어났으니까 얘를 요런 방향으로 봐줘야 돼요. 이 방향. 습곡이 일어나는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연령이 감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X, Y축으로 쭉 가다 보면 연령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요. 여기서 연령이 감소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 그럼 찾아보세요. 연령이 감소하는 걸 찾아봐. 일단 얘는 연령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땡이야. 일단 나가 떨어지는 거죠. 연령이 증가해야 되는, 감소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관입으로 인해서 갑자기 X, 나이가 굉장히 어린 이 X가 여기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갑자기 연령이 확 불연속적으로 감소해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찾아봅시다. 연령이 확 감소해야 되는데 얘는 확 증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얘도 땡입니다. 이렇게 연령이 확 증가를, 증가를, 감소를 해야 돼요. 감소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C로 돌아오니까 다시 연령이 불연속적으로 확 증가를 해야 돼요. 여기서 한번 확 증가를 하고 가면 갈수록 지금 사인 윗부분으로 가니까 살며시 연령이 감소가 되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됩니다. 자, 보면은 얘는 연령이 살며시 감소가 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제 이렇게 4번 아니면 5번 중에 이제 하나가 여러분 남은 거예요. 그럼 똑같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령이 증가는 해.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증가를 하냐, 그 경향성을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여기죠. 지금 이제 이 지점과 만나면서 C에서 B 지점으로 옵니다. 이게 B죠. B. 갑자기 이제 B가 나와요. 그런데 이 B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C에서 B로 가니까 연령이 증가가 돼야 해요. 그리고 C에서 이제 B에서 A로 가는 방향이니까 연령이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제 직선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어느 지점이냐면 바로 검은색으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여기. 이 만나는 이 지점, 이걸 니은이라고 하고, 여기 만나는 이 지점을 기억이라고 하면 연령을 여기서 비교를 해보세요. 기억과 니은을. 어디가 더 많아야 됩니까? 니은이 상대적으로 더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니은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요 지점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얘는 여기와 거의 동일해요. 더 많아야 되는데 더 이렇게 많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기보다도 더 많아야 되죠.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 니은 지점이 요 시작점, 여기보다도 나이가 많아야 하니까 여기가 오히려 더 중요하네요. 얘를 C라고 하면, C가 아니라 디귿이라고 하면 디귿이 더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디귿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나이가 더 적고 니은이 더 많아야, 나이가 더 많아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8번으로 가서, 여러분들 이걸 좀 할 때 반드시 항상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주는 게 이 행성을 갖다가 기억, 니은, 디귿을 줘요. 근데 우리가 요 파장, 이거 이 스펙트럼을 관측하려면 얘는 행성이 아니라 반드시 항성에서 얻는 거거든요. 항성에서 얻는 데이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기억, 니은, 디귿에 매칭되는 것, 이 항성의 이 공전 곡선을 그려주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이건 알고도 나락으로 이제 떨어져요. 이게 여기가 니은이죠, 여기가 기억이죠, 여기가 디귿. 그래서 항성의 공전 방향은 요 방향이죠. 요 방향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해놔야 알고도 안 틀립니다. 알고도 안 틀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모든 걸 알아낼 수가 있죠. 지금 니은, 시선 방향이 여기 있으니까 니은일 때는 뭐 변화 없죠. 얘가 니은일 거고, 이랬을까? 얘가 니은. 그리고 디귿에서는 이제 적색 편이가 최대, 기억에서는 청색 편이가 최대니까 A가 파장이 길어졌으니까 디귿. 그리고 얘가 C가 기억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납니다.
뭐 하세요. 예. 이게 녹화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하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억. A는 행성이 기억이래요. A는 디귿이죠. 땡. 니은. 행성이 니은 디귿으로 공전하는 동안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커지죠. 디귿. A, B는 CD보다 작다. 아니죠. 뭐 작을 이유가 없죠. 같아야 되죠. 틀렸죠. 19번. 허블 법칙에 의해서 지금 허블 법칙을 만족하니까 허블 법칙이 이런 식으로 되면 도플러 효과, 보통 도플러 효과로 이제 우리가 시선 방향의 것만 잘 제대로 관측할 수 있으니까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인데 이제 얘네들은 상수값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이걸 통해서 V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VR이 이제 이것과 비례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델타 람다가 이제 거리에 비례하게 돼요. 람다 값이. 그래서 이 델타 람다가 적색 편의량이잖아요. 그 적색 편의량이 결과적으로는 그 다른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를 한다는 거예요. 거리에 비례. 그러면 지금 이건 우리 은하에서 이제 관측을 한 거니까 우리 은하에서 이제 적색 편의량은 A가 거리가 1이죠. B가 3이니까 A 대 B가 1대 3으로 나와야 되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을 했을 경우 이렇게 보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적색 편의량은 B가 A의 3배이다. 맞죠? 니은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B가 우리 은하의 3배래요. A에서 관측을 했어요. A에서 관측을 하면 B에서 A를 관측할 때 적색 편의량은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한 적색 편의량의 3배래요. 그럼 B에서 A를 관측을 했어요. 그때 적색 편의량이 안 지워져. B에서 A를 관측했을 때의 적색 편의량이 지금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한 적색 편의량의 3배죠. 그러니까 B에서 A를 관측했을 때 3, 그리고 우리 은하와 A를 관측했을 때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이게 거리의 비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B를 봤을 때 똑같죠. 거리 3이어야겠죠. A에서 B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은하를 봤을 때는 1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3배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A에서 우리 은하와 거리, 우리 은하에서 A를 보든 A에서 우리 은하를 보든 거리는 같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와 B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은하에서 이제 A까지의 거리는 1입니다. 1이죠. 그리고 B까지의 거리는 3입니다. 동일한 시선 방향에 있을 경우에. 일 경우에요. 이렇게 위치가 놓여야 돼요. 그런데 아까
B에서 여기 있죠. B에서 A를 관측할 때 적색 편이량은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한 적색 편이량의 3배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A와 B의 거리가 2여야 돼. 만약에 동일한 시선 방향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3배가 되니까 이거는 지금 동일한 이 시선 방향이 아니라 이제 다른 방향에 위치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자, 20번. 지금 얘가 이제 10점이고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이동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는 섭입이 일어나요. 여기 섭입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그냥 주양 이동 단층인 거예요. 왜냐면 상대적인 속도가 다르니까. 여러분, 그러면 섭입대에서는 화산 활동 활발하죠? 주양 이동 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이 없이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은 X가 Y보다 활발하죠.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은, 고지자기 값은 여러분들 화산성 기역과 니은이 같을 수가 없죠. 기역은 여기에서 생겼죠. 니은은 여기서 생겼죠. 그러면은 생성된 위도가 다르죠. 그러면은 복각도 같으면 안 돼. 달라야 돼요. 화산섬 기역에서 구한 고지자극은 화산섬 니은에서 구한 고지자극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지금 고지자기 극이 이제 지리산 북극이 변하지 않았죠. 변하지 않았으면은 왜 고지자기 극이 달라져야 되죠? 변하지 않았는데. 화산섬 기역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은 화산섬 니은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자, 지금 그러면 여기 남극이 저기 고지자기 극이 있죠. 북극으로 추정을 했대요. 여긴 남반구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성될 당시에 이제 북극이 여기 똑같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지금 원래는 북극이 하나인데 이 선상에 이제 북극을 여기라고 치고요. 요 선상의 북극을 여기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지금 5도만큼 북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북극이 있으면은 이렇게 위도를 그려볼게요. 이게 90이니까 얘가 85, 얘가 위도 북이 80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85, 80도 N 이렇게 되겠죠. 얘도. 그럼 얘는 지금 동일한 경도상으로 이동했으니까 5도만큼 북상을 한 거죠. 그러면 그때 고지자기는 한 5도만큼 이렇게 갔겠네요. 그리고 얘는 10도만 10도가 맞나? 20도, 남이 20도에서 10도 이동했죠. 그러니까 요렇게 80도, 여기서는 북이 85도에 위치하겠네요. 그러면 기역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은 얘가 85예요. 니은은 80이에요. 그래서 기역에서 구한 고지자극이 더 고위도인데 저위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땡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킬러문항 없앤다고 해서 지구과학에서 필요 없는 여러 수식들은 많이 없어져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구과학적인 지식이나 개념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더 지구과학에 이제 더 집중해서
지구과학에서 이제 등급을 따야 되시는 분들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그 영상 반드시 좀 집중을 좀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알아보고 또 관련 영상도 같이 탐구를 해보고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